이번 사장에서는 우리의 감정, 행동 중 감정을 조절하는 DBT 스킬인 감정 조절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감정 조절의 목표는 우리의 정서적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감정을 없애버리는 것이 감정 조절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 조절 스킬은 감정을 변화시키고 감정의 정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스킬입니다. 감정 조절 스킬을 통해 우리는 극단적인 감정 상태나 고통을 유발하는 유약성을 줄일 수 있으며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 스킬은 4가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A,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에 이름 붙이기. 파트 B, 감정적 반응 변화시키기. 파트 C, 감정적 마음으로 가는 유약성 줄이기. 파트 D, 힘겨운 감정 관리하기입니다. 파트 A,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파트 A,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에 이름 붙이기 개요입니다.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 기능이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의사소통 기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도 다양합니다. 스킬 부족, 감정적 반응의 강화, 기분 상태의 잦은 변화, 골몰하거나 걱정하기, 감정에 대한 잘못된 믿음, 생물학적인 요인들이 감정을 변화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감정은 동시에 발생하는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감정적 반응 체계의 일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감정적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이루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감정을 변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감정 기술 모델을 이용해 감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을 기술하는 방법인 관찰하기와 기술하기, 감정의 이름 붙이기를 배우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감정의 기능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특정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행동 충동은 생물학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중요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시켜 주기도 하며 강렬한 감정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이나 외부 환경의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감정은 의사소통 기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얼굴 표정은 감정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며 언어보다 빠른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바디랭귀지와 목소리 톤 역시 생물학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타인에게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여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감정적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은 우리 자신과 의사소통합니다. 감정적 반응은 그 자체로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감정은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와 경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감정을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감정이 사실에 기반한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혼자 있으면 외롭기 때문에 절대 혼자 있을 수 없어. 와 같이 말입니다. 어떤 감정이 사실이라고 판단해버리면 우리는 이 감정을 잘못 사용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우리의 감정이 사실을 무시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생물학적 요인은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킬 부족으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적 반응 강화입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감정적 반응을 할 때 주변 환경이 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분 상태의 잦은 변화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상태가 아니라 현재의 감정이 우리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정적 과부하입니다. 심각한 감정적 흥분 상태에서는 스킬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스킬의 지시문을 따를 수 없거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정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감정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감정 조절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면, 감정은 나쁜 것이다 또는 감정은 약한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은 감정을 회피하게 합니다. 감정 기술 모델입니다. 이 표와 같이 감정은 복합적인 반응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촉발 사건에 대해 해석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유약성 요인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해석과 생물학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촉발 사건과 이에 대한 해석은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일으키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등 신경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몸의 감각의 변화를 느끼고 행동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얼굴과 몸의 언어적인 표현, 언어, 행동에 영향을 주고 감정을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잔존 효과가 나타나고 2차 감정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감정은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상당히 복잡하지만 감정적 반응 체계의 일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감정적인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을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노, 혐오감, 부러움, 두려움, 행복, 질투, 사랑, 슬픔, 수치감, 죄책감 등 다양한 감정 중에 사랑과 관련된 감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의 언어의 예로는 사랑, 매력, 황홀감, 집착, 동정, 흠모, 배려, 우애, 갈망, 다정다감함, 애착, 매혹, 심취, 욕망, 따뜻함, 흥분, 연민, 친절함, 열정, 욕정, 좋아함, 감동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더 다양한 단어가 생각이 나신다면 빈 종이에 적어 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 촉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을 느끼게 하는 촉발 사건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거나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을 해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했을 때, 그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 신체적 매력을 느낄 때 등등 사랑을 느끼게 하는 촉발 사건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외로 추가하실 내용이 있다면 작성해 보세요. 다음 장은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에 대한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필요로 하며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다고 믿거나 그 사람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너무나 좋고 훌륭하고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거나 언제나 내 옆에 있을 거라고 믿기도 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일으키는 생물학적 변화와 경험입니다. 스스로 사랑에 대한 감정이 있을 때의 변화와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위의 예와 같이 흥분이 되고 에너지가 충만하게 느껴지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며 자신감이 생기고 활기가 넘칠 수 있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보고 싶고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낀 후 스스로 느꼈던 생물학적 변화와 경험은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감정의 표현과 행동, 잔존 효과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의 표현과 행동, 잔존 효과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랑해 라고 말하고 미소 짓고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경험을 공유하거나 눈을 맞추고 서로 가만히 바라보고 상대방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하며 만지고 두드리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위에 이모티콘 같이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 표현하고 상대방을 찾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예와 본인이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 추가적인 표현 또는 행동, 잔존 효과가 있다면 한번 작성해 보세요. 사랑하는 감정의 잔존 효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보게 되고 꿈을 꾸고 있는 느낌이나 무언가 잃어버린 느낌이 들고 주의가 분산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해 회상하고 다른 긍정적인 사건들을 회상하고 자기 자신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유능하고 멋지고 능숙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감이 생기고 개방적인 느낌이 들고 활기가 넘치고 효능감이 느껴지며 편안하고 차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와 본인이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 추가적인 표현 또는 행동, 잔존 효과가 있다면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상으로 감정을 이해하고 이름 붙이기를 알아봤습니다. 파트 B. 감정적 반응 변화시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적 반응 변화시키기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 사실을 확인하기입니다. 우리의 감정적 반응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실에 부합하도록 신념이나 가정을 바꾸는 것은 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정반대 행동하기입니다. 감정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때,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정반대로 행동하면 감정적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사실 그 자체가 문제일 때 문제 해결하기는 부정적 감정의 빈도를 낮춰줄 것입니다. 첫 번째, 사실 확인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감정과 행동은 그 자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은 또한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생각을 검토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감정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감정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특정 사건이 감정을 유발하였는지, 사건에 대한 해석이 문제인지, 두 가지 모두 문제였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1단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질문해 봅니다. 2단계, 이 감정의 촉발 사건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감각을 통해서 관찰된 사실만을 기술합니다. 판단하기나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 또는 흑백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에 도전합니다. 3단계,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 생각, 가정을 확인해 봅니다.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 봅니다. 상황의 모든 측면과 상황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모두 살펴보도록 연습하세요.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해석과 가정을 테스트해 보세요. 4단계, 위협이라고 가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느끼고 있는 위협에 이름을 붙이세요. 위협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다양한 결과들에 대해 가능한 많이 생각해 보세요. 5단계, 재앙적인 상황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재앙적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재앙적 상황을 잘 대처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6단계. 느끼고 있는 감정과 그 감정의 강도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정반대 행동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반대 행동하기는 무언가를 하거나 말하고자 하는 감정적 충동에 대응해서 정반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반대 행동은 원치 않는 감정을 바꾸거나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행동 충동은 감정의 요소 중 하나로서 각각의 감정은 특정한 행동 충동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두려움을 느낄 때 달아나기, 피하기와 같은 행동 충동을 느낄 수 있고, 이와 정반대 행동으로는 다가가기, 피하지 않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느끼게 되면 공격하고자 하는 행동 충동을 느낄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반대 행동은 부드럽게 피하기, 조금 친절하게 대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정반대 행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바꾸고자 하는 감정을 식별하고 명명합니다. 2단계. 감정이 사실에 의해 정당하게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실을 확인해 봅니다. 또한 감정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 중에 차가 앞에 끼어들었을 때 짜증이 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고 운전 중 분노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사실에 부합할 때 정당화됩니다. 3단계. 행동 충동을 식별하고 기술합니다. 4단계. 지혜로운 마음에 물어봅니다. 이 상황에서 감정에 따라 표현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묻습니다. 5단계. 행동 충동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파악합니다. 6단계. 행동 충동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7단계. 감정이 변화할 때까지 행동 충동에 대해 정반대 행동을 반복합니다. 슬픔의 감정을 예로 들어 이해해 보겠습니다. 슬픔은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영원히 잃거나 내가 원했거나 기대했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느낄 수 있고, 다른 예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 사실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을 때나 효과적이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제안을 따르도록 합니다. 슬픔에 대한 행동 충동에 정반대 행동을 해봅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숙련감을 쌓아봅니다. 자신과 유능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봅니다. 즐거운 활동을 증가시켜봅니다. 슬픔에 대해 온전히 정반대 행동을 해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마인드풀한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새롭거나 긍정적인 활동을 경험합니다. 자세를 바꾸세요. 밝은 몸의 자세를 취합니다. 고개를 들고 눈은 또렷하게 뜨고 어깨를 활짝 펴니다. 긍정적인 목소리를 유지합니다. 몸의 화학적 반응을 변화시켜 봅니다. 신체적인 활동을 증가시켜 보세요.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그 상황을 피하거나 바꾸는 것이 감정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기술합니다. 2단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문제 상황인지 확실히 하기 위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3단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확인합니다. 4단계. 최대한 많은 해결법을 브레인스토밍합니다. 5단계. 목표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 문제 해결 방법을 선택합니다. 6단계. 선택한 해결 방법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7단계.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평가해 보세요. 이와 같은 순서에 맞게 나의 문제 해결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파트 C. 감정적 마음으로 가는 유약성 줄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적 마음으로 가는 유약성을 줄이고 가치 있는 삶을 설계하기를 우리는 ABC 플리즈라고 부릅니다. A는 긍정 감정 쌓기입니다. 단기로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을 하고, 장기로는 미래에 긍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B는 숙련감 쌓기입니다. 무기력감과 무만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능감과 효과적인 느낌을 주는 일을 합니다. C는 감정적 상황에 미리 대비하기입니다. 감정적 상황에서 스킬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짜서 시연해 보는 것입니다. 플리즈는 우리 몸을 먼저 돌보기입니다. 몸에 있는 병을 치료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합니다. 기분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약물을 금하고 균형 있는 수면을 취합니다. 적절한 운동을 시도해 봅니다. A. 긍정 감정 쌓기 중 단기적 긍정적 경험을 쌓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보세요.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즐거운 사건을 증가시키고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 즐거운 활동을 해보세요. 정반대 행동을 연습하고 피하려는 마음을 피하세요. 즐거운 사건을 마인드풀하게 경험합니다. 긍정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여 보세요.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일들에 주의 집중합니다.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들려는 마음이 생길 때 다시 주의 집중해보고 모든 경험에 온전하게 참여하세요. 걱정하는 마음이 들면 알아차리고 주의 분산을 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면 주의 분산 스킬을 사용해보세요. 긍정적인 경험이 곧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앞으로 나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주의 분산을 해보세요. 장기적으로 긍정 감정을 쌓기 위해서는 1단계로 피하려는 마음을 피하세요.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을 바로 시작하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으면 아래의 단계를 따라가도록 합니다. 2단계.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3단계. 이 가치 중에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4단계. 선택한 가치와 연관된 몇 가지의 목표를 파악하세요. 이 가치가 나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예로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 구하기, 집에서 중요한 일을 하며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하기가 있습니다. 5단계. 지금 실행할 수 있는 목표 하나를 선택하세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기를 하고 지금 실행할 수 있는 목표를 하나 선택합니다. 6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은 실행 단계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작은 단계가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로는 집 근처에 일자리가 있는지 직접 찾아가거나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기, 원하는 곳에 지원서를 쓰고 이력서를 작성하고 원하는 일자리에 수당이 있나 혜택을 확인해 보기입니다. 7단계. 실행 단계 중 하나를 바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접속하여 집 근처에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기를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숙련감 쌓기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은 상태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는 유약성은 줄고 숙련된 행동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숙련감을 쌓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최소한 하루에 한 가지씩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을 계획해 보세요.
두 번째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 아니라 성공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봅니다. 세 번째, 난이도를 점차 높여가세요. 하지만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이 너무 어렵다면 다음에는 좀 더 쉬운 것을 실행해 봅니다. 네 번째, 도전이 될 만한 것을 찾아봅니다. 너무 쉬운 것을 했다면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것을 시도해 봅니다. 어려운 상황에 미리 대비해 보겠습니다.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행동을 촉발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스킬 사용을 방해하는 감정이나 행동을 찾아 이름을 지어주세요. 두 번째,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 해결 스킬이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스킬을 사용할지 결정해 봅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상황과 감정, 행동 충동을 극복할 수 있을지 적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속에 그 상황을 가능한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번째, 마음속으로 그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연해 보세요. 행동과 생각,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말할지 시연해 보세요. 새로 다가올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시연해 봅니다. 가장 두렵다고 느껴지는 재앙과 같은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시연해 보세요. 다섯 번째, 시연 이후 이완하기를 연습해 보세요. 플리즈입니다. 균형이 깨진 신체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는 유약성을 증가시킵니다.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은 감정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킵니다. 먼저 몸에 있는 병을 치료합니다. 몸을 잘 보살피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 약을 먹도록 하세요. 2번,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너무 적은 약이나 많은 약을 먹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제때에 마인드풀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만들기 쉬운 음식은 피합니다. 3번, 기분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약물을 금합니다. 불법적인 약물은 피하고 술은 절제하세요. 4번, 균형 있는 수면을 취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거나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 만큼의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잠들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일관된 수면 패턴을 유지합니다. 6번, 적절한 운동을 하세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세요. 매일 20분의 운동을 하고 점차 늘려가도록 합니다. 파트 D, 힘겨운 감정 관리하기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가 너무 높을 때에는 이를 다루기 위해 특별한 스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힘겨운 감정 관리에는 현재 감정에 대한 마인드풀리스, 극단적 감정 관리하기, 문제 해결하기와 리뷰하기 기술로 나뉠 수 있습니다. 1번, 현재 감정에 대한 마인드풀리스 스킬입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괴로움을 증가시킵니다. 현재 감정에 대한 마인드풀리스는 감정적 자유를 얻는 길로 가게 합니다. 2번, 극단적 감정 관리하기입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스킬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스킬이 복잡하거나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는 스킬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위기 생존 스킬이 필요합니다. 3번, 문제 해결하기와 리뷰하기입니다. 감정을 바꾸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나 스킬이 기억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중요한 스킬 목록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재 감정에 대한 마인드풀리스.
감정적 괴로움을 지나가게 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감정에 대한 마인드풀리스란 현재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 또는 막거나 주의 분산시키려고 하지 않고 용인하고 그 감정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감정을 관찰하세요. 한 발짝 물러나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감정의 파도가 오고 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합니다. 감정의 파도를 타고 서핑하는 것을 상상하고 감정을 막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쳐내려고 하지 말고 감정을 옆에 그대로 두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고 감정을 증폭시키지 마세요. 다음엔 몸의 감각에 대한 마인드풀리스를 연습하세요. 몸의 어느 부분에서 감정적 감각이 느껴지는지 자각하고 그 감각을 가능한 온전히 경험하세요. 감정이 잦아들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관찰합니다. 기억하세요. 감정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르게 느꼈던 때를 기억합니다. 감정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세요. 감정을 존중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기꺼이 하는 연습을 하고 감정을 철저하게 수용하세요. 현재 감정에 대한 마인드풀리스 워크시트입니다. 감정의 이름과 감정의 강도를 0점부터 100점까지 적어보고 워크시트를 참고하여 실제 자신의 행동에 표시해 봅니다.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스스로 적어보세요. 극단적 감정 관리하기입니다.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흥분 상태가 되어 스킬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때 이 단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스킬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를 관찰하고 기술합니다. 두 번째, 사실을 확인합니다. 현재의 스트레스 상황이 정말로 스킬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파악합니다. 세 번째, 그렇지 않다면 스킬을 사용하세요. 만약에 스킬 적용이 불가능한 지점에 왔다면 1단계를 실행하세요. 1단계, 흥분 단계를 낮출 수 있는 위기 생존 스킬을 사용합니다. 몸의 화학적 반응을 바꾸기 위한 팁 스킬, 감정적 사건에서 주의 분산하는 스킬, 오감을 통해 자기 안위하는 스킬, 순간을 살리는 임프로브 스킬이 있습니다. 2단계, 현재 감정에 대한 마인드풀리스를 실행하세요. 3단계, 다른 감정 조절 스킬이 필요하다면 시도하세요. 원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하기 스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감정 조절 스킬을 사용하였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스킬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스킬 적용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관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을 때 무엇이 방해하는 요인인지 파악하기 위해 문제 해결하기 스킬을 사용합니다. 질문에 예, 아니요 중 답을 달고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1번. 생물학적 민감성을 확인합니다. 나는 생물학적으로 유약한지, 몸의 질병이나 통증을 모두 치료했는지, 약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음식이나 수면, 운동을 균형 있게 하고 있는지, 처방약은 제때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생물학적 민감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 플리즈 스킬을 사용합니다. 몸에 있는 질병과 통증을 먼저 돌보세요. 처방약을 복용하고 다른 처방약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킬을 다시 시도해 보세요. 2번. 스킬을 확인합니다. 사용한 스킬을 리뷰해 보세요. 효과적인 스킬을 사용했는지, 스킬 사용법을 온전히 따랐는지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스킬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른 스킬들을 검토하고 시도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코칭을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시도해 봅니다. 3번. 강화물을 확인합니다. 이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영향을 주거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이 감정이 중요한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 감정이 나의 신념이나 정체성을 수인하고 있는지, 이 감정이 기분 좋게 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의사소통을 위해 대인관계 효율성 스킬을 연습하세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새로운 강화물을 찾아보고 자기 수인화를 연습하세요.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점과 단점 비교하기를 해보세요. 4번. 기분을 확인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스킬을 더 열심히 사용하기 위해 장점과 단점 비교하기를 합니다. 철저한 수용과 기꺼이 하기 스킬을 연습하세요. 마인드풀리스에 참여하기와 효과적인 것에 집중하기를 연습하세요. 5번. 감정적 과부하를 확인합니다. 복잡한 스킬을 사용하지 못할 만큼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문제 해결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감정에 대한 마인드풀리스를 연습합니다.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흥분 상태가 되어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면 고통 감내 스킬 중 팁 스킬을 사용해 보세요. 6번. 감정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방해 요인인지 확인합니다. 감정에 대한 판단적인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감정과의 정체성은 하나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실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믿음에 도전하세요. 무판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이상으로 감정조절 스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